인물 읽는 여자가 25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사이코패스로 잘 알려진 미국의 정신 분야의 선구자 하비 M. 크래클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위키백과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비 M. 크래클리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병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저서 The Mask of Sanity는 원래 1941년에 출판되었고 1980년대까지 새로운 판으로 개정되어 20세기 정신병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신의 가면이라는 용어는 사이코패스가 정상적이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면은 정신장애를 숨긴다는 크래클리의 믿음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에서의 가면은 소위 정신병적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다고 합니다. 폐쇄된 기관에서 환자와 크래클리의 임상 인터뷰를 설명한다고 하죠. 이 책은 20세기에 정신병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임상적 설명이자 주요한 작품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크래클리가 설명한 정신병의 기본 요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리학 분야에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정신의 가면이라는 제목은 크래클리의 개념화에서 정신병자가 자신의 정신장애를 감추는 외면으로 보이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크래클리는 1903년 미국 남동부 오거스타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박사 윌리엄 크래클리와 코라 크래클리였습니다. 크래클리는 민간인과 군사적 영웅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상인 카네기 메달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명예의 메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크래클리는 리치몬드 카운티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1921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1924년에 최우수로 졸업했으며 조지아 대학에서 이학사를 받았습니다. 아테네 축구팀과 육상팀, 대표팀의 일원이 되었다고도 하죠. 1937년 오거스타 대학병원에서 정신과와 신경과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955년에 크래클리는 의과대학 정신과 및 신경과 임상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정신과 및 건강행동학과의 창립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과의 발전을 위한 그룹 법의학위원회 위원이자 미국 정신신경과위원회 및 생물정신과 학회의 펠로우였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증상은 19세기 프랑스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이 최초로 저술하였고 그 뒤 1920년대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개념에 대해 추가 작업을 했는데 허비 크래클리가 정신병질과 사이코패스란 개념을 1976년 학계에 처음 소개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의라는 뜻의 접두어 사이코와 모못의 결핍 또는 이상을 뜻하는 전미어 패스가 결합된 단어이며 어원을 따져보면 마음이 결핍된 질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번역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품행 장애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소위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것은 후천적인 경우를 말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통념상 다른 개념으로 여겨지는 둘은 DSM-상에서 같은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래클리의 정의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외관상으로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 달성 도구로 이용하며 무책임하고 냉담할 뿐 아니라 거짓말을 쉽게 한다고 하죠. 오늘날 일반인 중에서 약 1%, 수감자 중에서 약 15%에서 25% 사이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는 매우 깊이가 없는 사람들로 정의되는데 심리학자인 존 퀘이는 이들에 대해서 가사는 알고 있지만 음악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했다고도 하죠.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이들은 사랑할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 부재하고 공감 능력과 죄책감, 양심의 가책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쇄살인범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할 때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정서적 흥분이나 쾌감 등을 느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를 미리 찾아내어 범죄를 예방할 수는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라고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사이코패스는 외관상 상당히 정상적이며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사이코패스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단정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면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서양에서는 이 증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유형의 살인사건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사이코패스 유형의 살인사건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의 연쇄살인 사건부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모 신문기자는 유영철과 주고받은 편지를 공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사체를 토막내고 있다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였다. 사체 토막내기를 중단하고 사체 토막을 늘어놓은 채 밥을 먹었다. 사체를 토막내던 순간이 아니라 아들의 전화를 받던 순간이 가장 공포스러웠다는 어이없는 고백은 유영철을 사이코패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토막낸 사체 앞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슬픔, 공포, 역겨움 등을 느끼는 상황이 일반 사람과 다르며 이로 인해 가해지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의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잘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정 동요가 별로 없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